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상가리를 연면 10일 하려 합니다. 인상가리는 여기 보면 이제 0, 52, 34입니다. 요런 숫자, 요 숫자가 중요해요. 인산이 얼마 들었고 가리가 얼마 들은지 이걸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인상가리도 한번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또 0, 40, 40 이렇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리의 양이 얼마큼 들어있느냐. 그럼 그 가리의 양에 따라서 과온 나무를 보고 수세가 아주 강하다 그러면 이 가리가 좀 더 많이 들어있는 비료를 선택하면 더 나을 거예요. 아마 그렇고 또 M9 정도로서 과일이 적당히 달려있다 그러면은 이걸 여기 가리가 34가 들어있는 게 좋습니다. 일단 비료 선택은 그렇게 하시고, 꽃눈이 이제 맺혀지는 것, 내년도 이제 꽃눈이 맺혀져야지 이제 내년에 과일이 열려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금년도에는 작년에 병이 많았잖아요. 병이 많아서 양분이 부족해서 꽃눈이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들도 있고, 또 9월 10월 정도 돼서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또 암술 수술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꽃눈이 오지 않은 그런 가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눈을 만들려면은 내년도 꽃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꽃눈을 만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비료로서 이제 그 꽃눈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리, 인산 이래 해서.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6월 15일 15일 전후 해서 살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꽃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꽃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적과 시기를 이제 앞당겨서 5월 30일까지 기준을 잡아놓고 적과를 마무리하고, 또 6월 초까지 마무리 적과, 그야말로 저런 작은 과일, 또 상처난 과일, 또 동록이 보이면 동록 있는 과일, 이런 과일들을 6월 한 10일까지, 오늘 10일이네요. 오늘까지 다 따내야 되는데, 지금 저는 1차 하고 2차는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꽃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과일들을 많이 따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일, 이런 작은 과일 또는 이 안에 씨앗이 지베리닌 생산을 많이 해요. 그 지베리닌 생산은 뭡니까? 지베리닌 생산을 만들어져 갖고 내년도 꽃눈 만드는 그 끝부분,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야들이 가가지고 꽃눈을 못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여기 작은 과일, 그러니까 과일을 빨리 많이 따내야만이 내인도에 해거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또 머리를 써야 되는데, 게으르는 만큼 돈이 있으면 사람 사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잘 판단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상부를 계속 저 혼자 따기 때문에 아직 상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내년에 이제 해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따서 10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거리가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응달이 지면 안 돼요. 응달이.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가지가 있고 이래 되면은 응달이 지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도장지를 제거해주고, 이 들어주면 해가 들어가겠죠. 이래 놔두면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 당겨서, 이렇게 가지가 늘어진 거는 당겨서 수평 정도로 해서 끈을 매 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햇빛이 잘 들어가야만이 여기에 꽃눈이 잘 만들어져요. 꽃눈이 잘 만들어지는데, 햇빛이 안 들어가면 꽃눈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것은 지금 꽃눈이 멎은 거예요. 더 이상 잎이 안 나오는 거죠. 잎이 안 나오고, 여기 보면은 작은 잎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여기 요거 손 대면 똑 떨어져 나가요. 여기 요거 잎이 이렇게 처음에 나오다가 멎은 거예요. 여기 없고, 그럼 여기 지금 통통해질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6월, 지금 6월이잖아요. 6월달 되면 여기 꽃눈이 맺혔다. 요것도 맺힌 거예요. 요것도 이제 꽃눈이 맺힌 겁니다. 이렇게 맺혔죠. 맺혔고, 그리고 이 가지가 요거는 안 맺힌 거예요. 계속 순이 나오고 있죠. 요거 계속 여기 순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인상가리를 줘서 이걸 또 멎지게 더 자르지 못해. 이게 도장지도 억지해주고 자르지 못하게 이제 해주는 것이 오늘 하려 하는 그 인상가리. 여기 퍼터케이라 쓰여 있는데, 요 인상가리를 1.5kg 놓고 이제 살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토양에 이제 질소가 과잉으로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면은 꽃눈들이 잘 안 만들어져요. 꽃눈 형성이 감소를 이런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질소가 많으면은 이런 형태로서 계속 자라간다는 얘기. 이게 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 잎이 하나 나오는 게 3일인가 걸려요, 한 해. 그럼 3일 지나면 요 또 하나 나오고 또 이렇게 계속 자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양에 있는 질소를 흡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황산가리를 쳤어요. 제가 황산가리 치고 나니까 거의 뭐 반 이상 한 60%가 지금 꽃눈이 맺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런 긴 거, 요것을 꽃눈을 맺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산가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산가리 치면서 또 유인하고 있어요. 끈으로 가지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햇볕이 잘 들어가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꽃눈이 발달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가장 짧은 가지부터 이제 꽃눈이 맺혀져요. 여기 지금 짧죠? 여기 좀 짧고, 그 다음에 여기 짧잖아요. 짧고, 그러니까 단가지, 중가지, 장가지, 요런 순서대로 꽃눈이 맺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가지까지는 맺혀졌는데, 이 장가지, 긴 거는 안 맺혀졌어요. 이 중가지까지 맺혀지는 시점, 나무가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 비료를 쳐줘야 돼. 비료를 연면 살포를 하고 뭐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꽃눈 분화가 유도하는 게 5월 말인데 5월 중순경에 이걸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아니고 꽃눈 분화가 시작될 때 쳐줘서 분화를 완성시키는 것이지, 비료 이런 것들이 뭐 시기에 맞지도 않을 때 치는 분들도 있다 얘기죠. 그럼 너무 이제 꽃눈이 나와서 빨리 많이 크겠지 하고 이 근심 걱정을 자꾸 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멎지게 돼 있어요. 여기 가장 길이도 요거 제일 좋죠. 길이도 그렇고 요렇게 멎지는 게 내일도 과일이 큰 대과를 생성될 수 있어요. 이렇게 긴 거보다는 요 가지가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눈, 이제 우리가 이 꽃눈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은 5월 달에는 이제 꽃눈 분화를 유도해요. 그러니까 5월 말 정도 되는 걸 보는데, 이제 꽃눈이 만들려고 이제 준비 단계에 들어선 것이 이 나무, 사과나무들은 이제 5월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이렇게 꽃눈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있습니다. 요거. 그러면서 꽃눈들이 멎어지면서, 요 신초들이 나와서 이따가 이렇게 멎어지는 거예요. 멎어지고 꽃눈 분화가 6월, 지금 현재 6월 7월에 꽃눈이 이렇게 분화 온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그 꽃눈이 발달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뭐 5월 달에 꽃눈 분화를 유도한다 그리고 6월 달부터 꽃눈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7월 달 되면 요 안에 꽃눈 안에 여기에 꽃받침이 만들어지겠네. 꽃받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꽃잎이 또 만들어져요. 그 8월 달에. 8월 되면 이 내인도 꽃눈 속에 꽃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10월 달에는 암술수술이 만들어져요. 그래, 암술수술이 만들어질 때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없고 뭐 광합성 장기를 제대로 못하고 하면은 암술수술이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꽃눈이 많이 형성됐다 할지라도 8, 9월 달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내년도에 꽃눈이 많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8, 9월 달에 그러면 그렇게 비가 오고 그렇게 할 때는 또 뭐냐, 이 비료를, 인산가리를 또 주면 돼요. 그렇게 줘가지고 탄탄하게 만들고 양분을 공급해 주면 되는데, 그걸 이제 아무 대처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역시 꽃이 안 온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또 장마가 진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게 되면 이 인산가리를 줘가지고 뿌리 활력을 촉진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내년도 꽃눈이 계속 잘 이어지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에 있는 질소를 흡수를 줄이기 위해서 황산가리를 토양에 주고, 저는 관주를 이제 스프링클러기 때문에 땅을 충분히 적신 다음에 황산가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금방 또 지금 거의 다 녹아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꽃눈이 쉽게 이렇게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계, 그러한 시기, 이런 시기에 우리는 비료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인산이 52%예요. 다른 비료는 좀 뭐 40%, 뭐 가리가 40% 이렇게 드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럼 다 틀려요. 이게 뭐 51% 드는 거 있고,
그래 인산이 제일 많이 들은 것이 요거래요. 퍼터케이 요 52, 요 52고 51% 들은 것도 있고, 또 가리 비율도 또뭐 조금 틀릴 수도 있고, 그래 비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가원에 어떤 걸 칠 것인가는 이제 가원주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의 그 생육 인산은 사과의 생육 단계를 보면은 발화 전역기겠죠. 발화. 여기 이제 씨앗이 여러 벌어져서 이제 나오는 그 발화 전역기가 있고, 개화기죠. 개화. 꽃이 핀 다음에 또 내인도 이제 화 분화기.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 비대해지고, 그 나중에 색깔이 나게, 그런 순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인산은 이러한 단계에서 힘과 에너지를 주는 그런 것이 인산입니다. 인산. 그래서 그 인산을 보면 이제 화분화 시기에는 화분화를 촉진시켜주고, 또 꽃이 필 때는 꽃을 잘 피게 또 도와주고, 또 착색 날 때는 또 착색이 잘 나게, 또 비대될 때는 비대가 잘 되게. 그러니까 만능적으로 과일 나무가 뭐가 생겨서 변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힘과 에너지를 주나 이게. 그러니까 과일이 커질 때는 과일을 크게 하고, 착색 낼 때는 착색이 잘 나게 하고, 그런 화분화를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주게 되면 여기 꽃눈이 맺혀질 거예요. 이제 거의 6월 달에 만들어진 꽃눈이 가장 내년 3월 달, 4월 달까지 가자면 가장 길게 올해도록 만들어지는 게 6월 달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눈이 일찍 만들어지고 오랫동안에 계속 안에서 성숙을 해 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꽃눈이 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리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가리는 이제 질소와 약한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소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많이 흡수를 완전히 먹지 못하게는 하지 않고, 흡수를 적당히 하게끔 조금씩 이렇게 약한 기량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요 가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질소가 너무 많다 이러면 이제 가리 비율을 쳐줘요. 쳐줘 가지고 이제 조절해 주는데, 이런 그 수세 조절도 역시 비료로 가지고 이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가리는 이제 이런 나무, 이런 가지들은 신초 생장을 크는 것을 이제 억제해 주지만은, 과일은 이제 커지게, 또 그러니까 과일은 단단하게, 나무 세포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 가리입니다. 그러니까 질소를 줬을 때는 막 크잖아요. 막 크는 것을 이 가리는 천천히 크게 해 주는 거예요. 천천히 크게 해 주고, 이것을 단단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병에도 강해질 수가 있어요. 가리를. 그러니까 질소만 먹었을 때는 너무 쉽게 막 자르니까 해충들이 막 덤벼들 수도 있고, 그래 가리를 주게 되면 이게 이렇게 시커매지면서 단단해지고 크는 것을 더 둔화시켜요. 그래 과일을 둔화시키는 게 아니고 나무를 둔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해충에도 이제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수분 조절합니다. 수분 조절은 뭐냐면, 이 뭐 가뭄 때라든가, 가뭄 때는 이제 물이 필요한 거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수분을 조절해 줘야 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리예요. 근데 이 기공을 가지고 이제 수분을 조절하는데, 만약에 가뭄이다 이러면 기공의 문을 닫아 가지고 몸에 있는 수분을 날아가지 못하게 야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기공문을 열어줘서 흡수한 대로 날아가게끔 해주게 하는 것이 가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가리 비료가 그 기공을 열고 닫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리는 도장질을 억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억제해 이게 이러한 순을 억제시키면은 과일은 커요. 그래서 과일은 이제 종축, 낙화 후 90일까지는 이렇게 종으로 커지게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옆으로 둥글하게 형적으로 비대시켜 주는 것이 가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리는 또 APT 생산을 촉진해 주고, 광합성 작용을 잘 하게끔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동화산물, 이것을 잘 이렇게 분산해 줘요. 그러니까 과일에도 가고 나무에도 가고 잎에도 가게끔 이렇게 잘 해주는 것이 또 가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가리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육도 단단하게 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육질도 향상되고 단단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꽃눈도 잘 맺혀지고, 작은 가지에서부터 꽃눈이 가리 역할, 가리가 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하니까 이 상태에서 꽃눈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꽃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단가지서부터 또 아래
지상부 하단서부터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꽃눈이 맺혀집니다. 그래서 인상가리 옆면 시비해 줘서 이런 긴 거라든가 상부 쪽이라든가 이렇게 꽃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인상가리인데 가리가 얼마큼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비료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료. 그러니까 그야말로 올해 금년도에는 사과가 많이 안 열렸다고 좀 전에 친구가 전화 왔는데, 그랬을 때는 뭐 인상가리 빨리 치는 게 좋고, 또 그렇지만 나무 수색이 약하면 약간 약하다 생각하면 이거 치는 좋고, 야 이건 더 세게 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가리가 여기 40% 들은 것도 있어요. 40% 그런 거 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뭐든지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34가 좀 적당하지 않나. 저는 요걸 치려고 합니다. 그럼 얼마큼 넣느냐? 0.3%에 여기 보니까 500개에서 1000배예요. 보통 0.3% 넣으면 돼요. 0.3%. 0.3%는 곱하기 하면 물 500리터 500m 곱하기 하면 1.5kg 나옵니다. 1.5kg. 그 1.5kg를 넣어 가지고 살포를 해 주는데, 보통 이 석회 보르데 위에는 거의 다 이 습도가 있을 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이라든가 저녁 요럴 때가 흡수를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흡수를 하는 시기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5일에 한 번씩 뭐 인산가리 치고 마그네슘 치고 뭐 칼슘 치고 이러는데, 최소한 일주일 이상 열흘 간격이 좋겠어요. 뭐 일주일 간격이 왜서 그러나 하면은 흡수 시간이 있잖아요. 그 비료에 따라 틀려요. 마그네슘은 시간당 20%씩 흡수를 하니까 빨리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이제 연면 시비를 했을 경우에는 한 이틀 있다가 뭐 인산가리를 줘도 되는데, 인산가리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11일 50% 흡수하는데 7일에서 11일 걸려요. 요 인산이. 그러니까 이제 다 하려면 한 20일 걸리잖아요. 다 흡수하려면. 근데 이제 처음에 쳤을 때 한 40%, 그 다음날 한 4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씩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면은 한 5, 60%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리는 1일에서 4일이에요. 50%. 그러니까 7일이면 8일 정도면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주일로 하는 게 좋아요. 일주일 간격으로 하면은 가리는 흡수 거의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또 흡수가 뭐 다 되는 거니까 하고, 인산가리만 이제 인산만 조금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가리 쳤을 때 가리는 일주일이면 다 흡수가 되죠. 그러니까 50% 흡수하는데 1일에서 4일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 흡수하려면 한 8일 걸린다, 가리는. 그러나 인산은 한 20일 걸린다, 인산. 그러니까 인산은 그렇게 천천히 이제 흡수가 되고 이동도 굉장히 느린 것이 인산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 간격을 두고 연면 시비하면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